1990년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갑자기 꽝! 소리가 들리더니 웬 남자가 마루 밑에 있던 괭이를 집어들고 마구 휘둘렀다는 거예요. 뭐야, 아니야 이거? 살인을 저질러서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왔다. 쓰레기 같은 네. 무려 6명이나 살해한 사건인데 말이죠. 연쇄살인범이잖아요. 누구예요? 자, 오늘의 사형수 입니다. 외모만 봐서는 전혀. 동네 점잖은 아저씨도 있잖아요. 항상 양복 입고 다니는. 자, 그런데 얼마 뒤에 또 한 건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너희는 죽어 마땅하겠다며 마을 전체에 났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있지?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셨습니까? 네. 벌써. 발걸음이 상쾌하시네요. 네, 상쾌합니다. 다들 오늘도 만만치 않게 피곤해들 보이시는구만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자, 이거 한 병씩들 마셔보세요. 근데 이거 그 전에 용용에서 먹었던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패키지가 바뀌었나? 오. 용영에서 먹었던 그 마그네슘 워터인데요. 이번에 리뉴얼돼서 나왔어요. 새로 나왔고. 패키지가 더 훨씬 깔끔해지고 맛도 부드러워지고 취향에 맞게 한번 드셔보세요. 복숭아 맛, 레몬 자몽 이 두 가지 맛이 있어요. 저는 마그네슘 워터는 처음 먹어보는데. 야, 이거 상큼하니 맛있는데, 이거? 제 거는 복숭아 맛이라서 달콤하네요. 향이 좀 다른 거고. 제로 슈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도 별로 없고 마시고 나면 사실 이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막 쭉쭉 올라오는 이런 좀 느낌들이 있잖아요.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니, 커피 대신 마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루 종일 녹화하다 보면 쭉쭉 늘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때 딱 마시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갈 때 하나씩 가져갔어요. 형수다를 위하여. 자, 그래서요, 오늘도 신문이 왔습니다. 아, 신문. 신문을 가져왔다는 거는 사형수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자, 언제 신문이냐면요. 아, 요새 눈이 안 보여. 아. 1990년 10월 19일. 90년대네요. 영심이 나왔어요. 영심이 알아요? 영심이 알죠? 영심이 봤었어, 옛날에. 영심과 순심의 공부 강요. 연필 굴리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험을 치른 영심은 가까스로 1등을 한다? 이야. 연필 굴리기, 심지 뽑기. 근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컨닝 해봤어요? 컨닝도 귀찮아서 그냥 찍었죠. 수학 문제 풀이 정답이 3 아니었어요? 3. 3이 제일 많긴 해요. 보고 싶은 얼굴. 9월 1위, 방송 횟수 1위입니다. 종합 순위는 조용필, 민혜경순. 저 인기가 많았었죠, 그때 당시. 조용필 씨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러면 우와 나오잖아요. 끝났죠. 기도하는 그거 하는 순간 끝났지, 그냥. 음악방송 맨 마지막에. 항상. 근데 음악 다방에서의 인기를 가늠하는 전국 DJ 친목회 집계 1위,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신해철. 2위, 이병열차 안에서 김민우. 맞아. 3위, 텅 빈 마음, 이승원. 이승원. 와, 이때 진짜 좋은 노래 너무 많이 나왔어. 주옥 같은 노래가 많았죠. 보니까 확정 사형수 앞당겨 집행이 나왔어요. 이 사형 집행할 때잖아요, 90년도. 그러니까. 그렇죠. 97년도가 마지막이니까 90년도에 사형 집행했죠. 지금 흉악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중 일부에 대한 집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와, 이때는 사형 집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땡겨요. 그만큼 이제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야 이제 사형 집행 막 한다 기사들이 나온 거죠. 법무부는 이중 강간살인을 저지른 자 등을 우선 집행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집행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 강간살인 막 이런 애들은 땡겨와가지고 사회 경종을 막 울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걸 앞당기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 날짜가 정해지는 줄 알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법령에 6개월 안에 집행하도록 돼 있긴 아, 해요. 6개월 네, 안에요? 6개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중에 아무 때나 해도 되긴 하는 거죠. 근데 꼭 지켜지지 않고 안 지켜질 때가 많았죠. 그럼 조금 되게 초조했을 것 같아, 더. 심할르지.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지지 말아야지. 야, 살인이네, 강간해, 저거. 아휴. 아,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 험악했죠 그때. 지금 사과 방송 치욕, 사과 방송? 드라마 6편 최다, 비윤리 정사 장면까지. 토요일은 즐거워의 선정적 화면을 내보냈다는데 좀 더 선정적이지 않는지. 옷을 다 가득 입고 있는데요. 이게. 아, 이게 너무 입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 당시에는 노출에 대해 되게 민감할 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문신 같은 거 있으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불륜을 소재로 다뤘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무풍지대라는 드라마는 폭력 과다 묘사로 이게 깡패 영화 무풍지대. 같은데 네, 여기 맞아요. 폭력이 많이 나왔다고. 예. 그때 그랬으면 지금 방송들은 다 진짜 다 불륜의 막장 드라마인데 다 사과해야 되네. 나갈 게 없지. 그리고 이때 90년도 초중반에 음식점의 카페 명칭을 규제해야 한다고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 음식점인데 그 안에서 이제 술을 팔면서 카페라고 붙여놔가지고 약간 퇴폐 영업을 하는 것처럼 이런 곳들이 많았어요. 지금하고 느낌 많이 다르네요. 우리 카페라 그러면 커피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일반적으로 세대는 이제 그렇게 그렇지만 생각하죠. 이때만 해도 조금 되게 뭐랄까 은밀하게 술 먹는? 몇 번 갔어요? 우리 단속 많이 나가고 진짜로 여기가 사건이 많이 나요. 밤늦게까지 이제 밀폐된 공간이어서 또 이제 술을 파니까. 강도 사건도 나고 또 업주들 입장에서는 또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몇 번 갔냐고요? 내가? 뭐 굳이 여기 가서 야 이렇게 뭐라고 하나? 출동을 몇 번 했냐고요, 출동을. 참나 출동 뭐 수없이 나갔지. 수없이 왜 갔을까? 아니, 오늘은 그럼 네컷 하나 안 봐요? 오늘의 사건은 만화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에? 기사로도 많이 보도가 안 될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글쎄요, 왜 보도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산간벽지에서 무려 6명이나 살해한 사건인데 말이죠. 와, 이거 연쇄살인범이잖아요. 누구예요? 오늘의 사형수 지춘길입니다. 지춘길. 와, 이 사람이 사형수라고요? 밀모만 봐서는 전혀 안 그렇게 보이는데. 평범해 보이는데 그냥 동네 점잖은 아저씨도 있잖아요. 항상 양복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 같은데 두 얼굴이네. 맞아요. 사람 진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지춘길은요 체포 당시에 47살이었어요.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17살에 처음 절도를 시작해서 특수절도와 야간 주거 침입 등 전과가 무려 15범이었습니다. 47년의 인생 중에 22년 6개월을 수감 생활을 했어요. 야, 인생 절반은 복역을 했네. 정가 15억이라니 이게 말 다 했는데 이거 지금. 강도도 아니고 절도범이 어쩌다가 사형수까지 된 거죠? 1990년 10월 1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지금은 안동시죠. 당시에는 안동군 와룡면에 율미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밤나무가 많이 나는 아름다운 곳이라서 율미골이었답니다. 농길을 따라서 집이 드문드문 자리한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그 조용한 동네에서 아침 9시부터 경찰에 신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야, 조용한 시골에 뭔 일이 났을까?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건 이 마을에 사는 57살 김씨 아줌마였습니다. 처음엔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전날 밤 11시 50분쯤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들리더니 정전이 됐다는 겁니다. 꽝소리? 갑자기? 아니면 뭔가가 터졌나 본데. 부탄가스 같은 거? 그런가? 예. 밤늦은 시간이라서 당장 확인할 수는 없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수돗물까지 안 나오더래요. 응? 그러니까 한전에 정전 신고를 하러 가는 길에 봤더니 마을 전체의 전기가 다 나갔습니다. 야, 마을 전체가 나왔구나, 싹 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외진 곳에 혼자 살고 있던 박할머니 집이 아주 시커먼 잿더미가 돼서 폭삭 내려앉았더라는 겁니다. 밤새 타다가 자연스럽게 불이 꺼졌는지 연기도 아직 군데군데 피어오르고 있었고요. 야, 불이 난 거였네. 꽝 소리는 집이 무너지면서 났던 소리인가? 그러게. 할머니는 무사했어요? 김 씨 아줌마의 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에서 출동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박 할머니는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올해 71살이었던 이 할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집과 함께 까맣게 타버린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죠. 혼자 사시던 할머니인데 참. 그러니까 시골이라 집들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불이 난 걸 이웃들도 몰랐나 보죠. 그럼 다친 사람은 더 없었어요? 근데요, 발견된 시신이 박 할머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에? 불에 탄 시신이 무려 2구가 더 있었어요. 할머니까지 합쳐 세 분이 네. 불에 타서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혼자 산다고 그랬었는데?
신원을 확인을 해보니까 나머지 두 분은 박할머니 근처에 살던 다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박할머니의 동서였고요.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친한 이웃이었는데 두 분 다 남편하고 사별한 지 5년에서 10년이 넘은 분들이고요. 자식들은 다 도시로 이제 시집장가를 가서 이 시골집에 혼자 살고 계신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근처에 집 6채가 있었는데 3채는 빈집이었고 이 나머지 3집의 할머니들이 각각 살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한 집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세 분 다 혼자 사셨구나. 외로우니까 박할머니 집에 다 같이 놀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건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혹시 사고로 화재가 났던 건 아니었나요? 근데 사고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 할머니 모두 안방에서 발견되는데요. 방 아랫목에 두 할머니가 반드시 누워있는 상태로 이불이 덮여 있었고요. 다른 한 명은 방문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세 사람 모두 손과 발이 저고리 고름과 치마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손발이 묶여있으면 사고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살해를 하고 일부러 불을 냈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집주인인 박할머니는 하의와 속옷까지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니. 이거 할머니 상대로 성범죄는 저지른 거야? 뭐야? 아니야 이거? 돈을 노린 강도짓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할머니들 모두 근처에 땅을 600평에서 1000평씩 가지고 있는 부농이었다고 합니다. 논 대부분은 소작을 주고 밭 일부에 고추나 깨, 콩을 심어서 경작하면서 살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돈을 노린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손에 금반지와 시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 근데 그럼 대체 왜 할머니들한테 이런 짓을 했을까? 불은 어디에서 난 거야? 빵 소리가 났다고 했으니까 뭐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가스? 맞아요. 근데 옛날에 LPG 가스통 이렇게 배달해서 와가지고 설치하고 갔었잖아요. 전날 났던 폭발음은요. 이 집에서 쓰던 LPG 가스통이 터지면서 났던 소리가 맞았습니다. 맞았네. 그거 되게 위험한데. 네,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사실 그게 안전장치가 돼 있거든요. 고의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방에 마개가 빠져 있었고요. 밑동이 다 날아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 터질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왜 안방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가져다 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설마 뭐 할머니들끼리 뭐 서로 손발 묶어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타살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걸까? 주변 사람들한테 좀 탐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 탐문해보니까 최근에 한 이웃이 박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터에서였는데요. 박 할머니께 안부를 물으니까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최근 밤만 되면 외롭고 무서워서 이웃 할머니들이랑 자기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는 말이죠. 자기 집에는 LPG 가스도 설치됐고 칼라 TV도 나오니까 편하다면서 안동 시내에 사는 큰아들이 사줬다고 합니다. 그치, 그 주변에 딱 세 할머니만 살았다고 했으니까. 시골에 가로등도 없을 거고 혼자 살기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시골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지하시면서 같이 살았겠지. 적적하고 하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도 진짜 청정백력 같은 그런 상이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온 자녀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손자들 생일이나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 때 자식들이 시골에서 모셔오곤 했다는데 그럴 때마다 고향 친구들이 외로울 거라고 걱정하면서 하룻밤만 묵고 집으로 돌아갔을 정도로 애틋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서로를 정말 많이 생각했던 사이셨구나. 혹시 그 할머니를 또 만난 사람은 없었나요? 최근에 이웃과 가족들 이외에 이 할머니들을 만났던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 있었다고요? 누굴까? 가족도 이웃도 아닌데 만났던 사람? 네. 이 사건이 나기 전날 박할머니 집을 방문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요. 바로 할머니한테 침을 놔주러 왔던 40대의 침술사였습니다. 신경통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끔씩 집을 방문했던 이 떠돌이 침술사가 있었다는 거죠. 경찰은 이 침술사와 얼마 전 마을을 배회했다는 낯선 20대 남자를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그랬단 말이야. 참. 근데 경찰이 주목을 했던 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다른 용의자가 있었나요?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뭐예요? 이거 이 불난 지점이에요, 뭐예요? 네, 맞습니다. 당시 경북 안동 인근에서 가정집이 불에 타는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할머니 집이 5번째였고요. 이 모든 화재가 최근 7개월 사이에 벌어졌다는 거죠. 첫 번째 화재가 3월 7일, 다음이 6월, 세 번째가 9월. 이렇게 3개월 주기로 불이 났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불은 모두 10월에 한꺼번에 발생을 합니다. 야, 그럼 7개월 동안 5집이 불에 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화재의 공통점 같은 게 있었나요? 있었죠. 5번의 화재 모두 시골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서 났다는 겁니다. 야, 뭔가 좀 이상한데.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만 연쇄적으로 불이 났다니 이게. 그러면은 다 할머니들은 화재로 사망하셨겠네요? 대체로 그랬고요. 세 번째 할머니만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 다행히도 집을 비웠을 때 불이 났거든요. 그 다른 화재에서는 집주인 할머니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는데요. 손이 묶이고 이불이 덮인 채로 발견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5번째 화재였던 박 할머니 집에서만 사망자가 3명이었던 거고요.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이 벌인 일 아닐까요? 정황상 너무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또 다른 특이점 같은 건 없었나요? 4번째 집에서 금반지 2개가 사라졌다는 거 말고는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모두 인적이 드문 시골이라 목격자도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도 없었고요. 화재 현장이다 보니까 범인이 남기고 간 흔적도 찾기 어려웠다는 게 문제였죠. 이놈이 인적 드문 곳만 노렸나 본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에 탔다고 하니까 증거 찾는 게 진짜 정말 어려웠겠어요. 아니, 나이 드신 할머니들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정도로 연쇄적인 범행이면 분명히 실마리가 있었을 텐데. 자, 그런데 얼마 뒤에 또 한 건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응? 또 다른 신고? 이번에도 집에 불이 났나? 할머니를 노린 거예요? 아니요, 근데 이번에는 화재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어? 11월 2일 밤 10시경에 안동과 인접해 있는 경북 봉화에서 걸려온 신고였는데요. 신고자는 이씨성을 가진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야? 이젠 할아버지를 노리는 거예요? 아니면 범행 패턴이 좀 달라진 건가? 아니면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할머니가 피해를 당한 건가? 이씨 할아버지의 신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웃집에 와 있는데 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숲으로 달아났으니 빨리 와서 잡아달라. 이런 신고였습니다. 혹시 그 이웃이 혼자 사는 할머니였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다른 주민 2명과 함께 혼자 살던 장씨 할머니 집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남자가 문을 벌컥 열더니 마루 밑에 있던 괭이를 집어들고 마구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 꼼짝 말고 다 이불을 뒤집었어 라고 했답니다. 야, 괭이를 들고 설쳤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다친 사람은 없었나요? 신고를 한 이씨 할아버지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 있던 다른 3사람과 같이 격하게 맞서니까 이 강도가 힘이 딸려서 인근 숲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씨 할아버지는 어깨를 다쳤고요. 아이고. 집주인 할머니는 머리를 다쳐서 피를 흘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서 혼이 빠진 상황에 이씨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넣었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같이 있어서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죠. 혹시 앞에 이 불질른 이놈 아니야? 그래서 찾았나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방화 사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경찰이 바로 출동했고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일대 산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4일 만에 근처 폐가에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이놈 잡았구나, 이놈 잡았구나. 혹시 앞서 벌어진 화재들도 그놈 짓이었나요? 맞습니다. 잡힌 그놈이 지난 3월부터 경북 안동, 청송 지역에서 벌어진 외딴집 할머니 연쇄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 지춘길이었습니다. 아, 이놈이 한 게 맞네. 전부 이놈이 한 거네, 그러면. 아니 대체 죄 없는 할머니들은 왜 그렇게 죽이고 다녔던 거야 진짜? 그러니까. 불에 타서 화재로 지금 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지춘길은 끊임없이 절도를 저지르면서 반평생 감옥에서 수감 생활만 하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본인 주장으로는 전과자로 낙인 시키니까 사회에서 나를 받아주는 데가 없다.
그렇게 불만이 쌓이고 쌓였어요. 국회의원이나 또는 뭐 유명 인사를 살해하고 나서 언론에 대서특필돼가지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다. 그건 자기가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제일 약자를 노린 거잖아요, 진짜. 그렇지. 지춘기는요,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밤늦게 들어가서는 나는 뭐 돈도 필요 없고 몸도 필요 없다. 살인을 저질러서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왔다. 어차피 너는 늙어서 얼마 못 사는 몸이니 조금 일찍 죽는 걸로 생각하라. 이런 망언을 마구 내뱉거든요. 할머니들 손발을 묶었다고 합니다. 반항이 심할 때는 심지어 장롱을 몸 위에 쓰러뜨려 놓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불이 잘 붙도록 이불을 펼쳐놓고 불을 낸 뒤에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왜네 진짜. 그러니까 지가 뭔데 일찍 죽어라 말라야. 이거. 아, 이거 진짜 파렴치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반항 못하긴 장롱으로 이제 위에 올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불이 붙으면 불이 잘 타잖아요. 나무로 돼 있어. 그렇지, 나무고 또 이불도 덮어놓고. 아니 근데 이 할머니 옷도 벗겨놨었잖아요. 쓰레기 같은 네. 정신적으로 이상. 특히 3명의 피해자를 냈던 박 할머니 집 방화 때는 한 할머니가 고함을 치면서 심하게 반항하니까 이대로는 못 가겠다고 너희는 죽어 마땅하겠다며 뒷마당에 있던 LPG 가스통을 끌고 와서 할머니 다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낸 다음에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고열을 견디지 못한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꽝 소리가 났고 그 충격으로 마을이 한동안 정전이 됐던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야, 진짜 불길 속에서 할머니들은 얼마나 진짜 공포스러웠을까. 공포 아니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똑같이 불구덩이에 쳐넣어야 돼. 맞아요. 근데 술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던 지춘길은 법정에 섰을 때 갑자기 경찰의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하는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가 명확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4번째 피해자 할머니 집에서 사라진 2개의 금반지가 지춘길의 옷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현장 검증 때 화재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갔다는 거죠. 이건 빼박이지 뭐. 자기가 한 범죄가 아니면 불난 장소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네. 그런데요, 1심 재판부는 지춘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춘길이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괘씸하죠. 2심에서는 야간에 외딴 집만 골라 저항 능력이 없는 무고한 할머니 6명을 살해한 것 이런 점들을 들어서 사형을 선고를 해버렸어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1995년 11월 2일 지정파 6명을 포함한 19명의 악질 범죄자들과 함께 지춘길이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가 지금도 또 팠네. 항소해가지고. 무기징역 항소에서 사용되는 거 진짜 잘 드물거든요. 죄질이 너무 나쁘다 이거. 진짜 무기징역으로 진짜 부족한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힘없는 명을 할머니 죽인 거야 이거. 오늘 판결 아주 마음에 드네. 시원하네 아주 그냥. 판결도 그렇지만 집행도 아주 시원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놈들이 자기가 뭐 대단한 신문에 나올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것들. 아, 그러네요. 자기가 신문에 나오고 싶어서 이런 거 했는데 내보내주면 내보내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얼마나 그 또 교도소 안에서 이걸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